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잠깐, 왜 사우디가 이상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던 그 길이 2달째 막혀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깨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불붙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의 맹주, 이슬람 세계의 중심, 이란과 수십 년간 대립해온 숙적. 호르무즈가 막혔는데도 사우디 석유는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왔는데도 사우디 영토는 지켜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쩔쩔매고 있는 판에 오히려 사우디가 그 협상에 판을 짜고 있습니다. 패닉이 없습니다. 오히려 침착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나라가 가장 침착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빈살만이 이미 판을 짜놨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나이 40,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인 통치자. 세계는 그를 MBS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하나의 거대한 판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판의 이름이 바로 플랜 B입니다. 80년 동맹인 미국이 언젠가 사우디를 버릴 것을 대비해 빈 살만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직접 썼습니다. 그 방정식 안에는 이슬람권 유일의 핵 보유국 파키스탄이 있고 형제국이었던 UAE와의 냉혹한 결별이 있으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판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플랜 B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중동 역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왜 사우디만 흔들리지 않는지, 빈 살만이 어떤 순서로 이 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왜 핵심 파트너가 됐는지 시작합니다. 본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페트로달러입니다. 때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미국은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리야드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조용하지만 강력한 거래를 맺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미국 달러로만 받는다. 그렇게 번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쓴다. 그러면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 왕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보호한다. 이것이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한 페트로달러 체제의 탄생입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사우디는 그 대가로 50년의 안보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핵심 전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사우디를 지킨다. 그 전제가 2025년 9월 9일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 이스라엘 전투기가 카타르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표적은 도하에 체류 중이던 하마스 대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카타르 정부의 사전 통보도 없이 미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에는 아루데이드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기지입니다. 전 세계가 워싱턴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미군이 움직일 것이라고, 동맹국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지 않았습니다. 경고도 제재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도하 쇼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중동 안보 체계 전체가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빈 살만의 머릿속에서 50년 된 공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카타르가 버려졌다면 사우디도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빈살만은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준비해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도하 공습으로부터 정확히 8일 뒤 그 카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2025년 9월 17일 리야드 야마마 공전. 빈살만과 파키스탄 총리 셰바주 샤리프 그리고 파키스탄 군 최고 사령관 아심 무니르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명한 문서의 이름은 사우디 파키스탄 전략 상호방위 협정, 영어로는 SMDA라고 부릅니다. 협정의 핵심 조항은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침략은 양국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나토의 핵심 조항인 제5조와 9조가 동일합니다. 사우디는 핵이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약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이슬람 핵보유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함께 싸운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공격받으면 파키스탄의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협정 직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 능력은 이 협정 하에 사우디에 제공될 것입니다. 국제 핵 비확산기구 ICAN은 즉각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밖의 핵 보유국이 비핵 국가에 처음으로 핵 억제를 확장한 선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우디는 1980년대부터 파키스탄의 핵 개발 비용을 뒤에서 조용히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장기 투자였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우산이 거칠 날을 대비해 파키스탄의 핵을 미리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대신 파키스탄의 핵우산. 외부 억제력은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억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위협을 막는 방패가 생겼다고 해서 내부가 저절로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비빈 살만의 다음 시선은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아랍의 형제라고 불리던 나라 UAE였습니다. SMD의 체결 후 2달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예멘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UAE가 지원하는 예멘 분리독립 세력인 남부과도위원회 STC가 사우디가 지지하는 예멘 합법정부가 통제하던 하드라마우트주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옛 남예멘의 6개 주 대부분이 STC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예멘 석유 매장량의 80% 이상이 묻혀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2015년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해 나란히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중앙정부를 지지했지만 UAE는 예멘 남부를 독립시키려는 세력인 STC를 뒤에서 키웠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이었지만 속으로는 예멘의 석유와 항구를 놓고 10년째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말 UAE는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진 틈을 타 중동 해양 패권을 선점하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빈살만의 반응은 냉혹하고 빨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사우디 공군이 STC 통제하에 무칼라 항구와 UAE 보급선 2척을 직접 공습했습니다. 형제국끼리 실제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예멘 정부는 즉각 UAE와의 공동 방위 협정을 파기하고 에미리티 병력의 24시간 내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사우디 주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닷새 만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월 7일 사우디 지지 세력이 아덴에 입성했고 1월 9일 STC는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STC 지도자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UAE로 도주했습니다. UAE는 조용히 예멘에서 전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왜 빈살만은 이 땅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 석유의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빈살만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멘의 항구들을 통해 홍해와 아라비아해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루트를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체스판을 한 수 앞서 읽었던 겁니다. 억제력은 파키스탄의 핵이 맡았습니다. 후바 항로는 예멘 장악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무기는 무엇인가? 그 답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되던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는 최전선에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입니다.
천궁2의 실전 유격률은 96% 이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숫자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2024년에 한국 방산기업 LIG 넥스원과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2 10개 포대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실전 교전이 확인되자 사우디는 계약 이행 속도를 높였고 추가 도입 논의를 즉각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비축 물량의 일부를 군 수송기로 72시간 내에 긴급 공수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사우디에 더 매력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이전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사우디의 인권 문제, 예멘 전쟁 책임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런 복잡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비즈니스에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보급 속도입니다. 전쟁 중에 미사일 재고가 소진됐을 때 72시간 안에 새 미사일을 공수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6년 2월 리야드 세계 방산 전시회. 전시장 입구에 가장 크게 걸린 이름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아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6년 3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파키스탄의 핵으로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예멘을 장악해 후방 항로를 확보하고 한국의 무기로 실전 방어력을 갖췄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자 빈살만에게는 그동안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외교적 주도권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26년 4월 8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이란의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최후 마감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90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90분 안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와 야전 원수 무니르였습니다. 공격을 멈춰달라. 트럼프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에는 파키스탄이 해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빈살만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의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파키스탄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사우디는 110억 달러의 구명주를 내밀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광업과 태양광, 정유 인프라에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파키스탄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 대가로 파키스탄은 SMDA를 통해 사우디의 핵 억제력이 됐고 외교 무대에서 사우디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4월 11일과 12일 이슬람아바드 협상 21시간에 걸쳐 3차례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는 JD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쿠슈너 특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란 측에는 외교장관 아라그치가 왔습니다. 중재 테이블을 이끈 것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키스탄의 배후에 사우디가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무려 4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역사적인 장면. 그 테이블을 설계하고 의자를 배치한 것은 빈살만이었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의 봉쇄로 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던 그 길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멘을 통해 홍해와 아라비아해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살만이 미리 확보해둔 대한 항로가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사우디는 전례 없이 강합니다. 파키스탄의 핵이 외부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국의 천궁2가 실제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으며 자국 땅에서 무기를 직접 생산하는 국방 자립의 기반이 차근차근 쌓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판을 짜고 파키스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4년부터 2025년까지 사우디의 방정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 팔고 미국이 지켜준다.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빈살만은 그 방정식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핵 억제력은 파키스탄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전 방어 무기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후방 안보는 예멘 장악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제공하던 것을 세 방향에서 나누어 가져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사우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세계가 끝나고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안보를 설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빈 살만의 선택은 위대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서막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마바드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언제 풀릴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든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이미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